호주부 동산 모니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곳 호주부 동산 모니카 여러분의 믿음직한 부동산 파트너. 안녕하세요. 호주부동산TV 유니온홈 대표 모니카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사무실에서 또 저희 고객 구독자분들에게 아주 좋은 정보를 빨리 제공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또 오늘 카메라를 켜고, 일단은 오늘 우리 무슨 얘기 할 거죠? 오늘 이제 정부에서 어떤 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냐. 그죠. 우리가 처음 퍼스트홈 바이어나 한 번도 집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 분들이 정부에서 또 이렇게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사실 이 정부 보조 프로그램은 사실 있었어요. 뭐 2년 전에도 나왔었고 계속 있긴 한데, 저희가 이게 지금 이제 웨이팅 리스트로 넘어갈 것 같아서 저희가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놓칠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촬영에 되게 협조를 많이 해주신 저희 그 커먼웰스에 계시는 한국분 이재우 씨가 또 이렇게 정보를 또 다양하게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소개를 또 시켜드리려고 최근에 저희가 미팅을 했잖아요, 사무실에서. 네. 그래서 일단은 빅토리아 홈바이어 펀드라고 빅토리아 정부에서, 그러니까 빅토리아 주에서 보조를 해주는 25% 보조해주는. 멜번에서만 되는 거죠? 그죠. 멜번에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빅토리아 주 전체에서 되는 거고, 이 25% 보조가 뭐냐? 내가 집을 살려고 할 때, 그러니까 정부랑 같이 사는 거예요. 지분이 25%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50만 불짜리 집을 산다. 그럼 25%를 정부에서 무료로 빌려주는 거예요. 대신에 갚아야 돼. 50만 불이 70만 불이 됐어. 그럼 퍼센트가 다르잖아요. 그럼 25%에서 내가 75%고 지분이 25%니까 그렇게 나눠지는. 그래서 내가 그만큼 더 줘야 돼요. 정부랑 같이 집을 사고 대신에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그런 그러면은 형태죠. 처음에 보통 집을 살 때 사람들이 알기로는 보통 20%는 최소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25%를 빌려주니까 뭐 돈이 아예 없어도 되는 건가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집을 살려고 하면 융자를 할 때 한 80% 정도는 해주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정부 이 펀드를 하려면 5%가 그 통장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5%가 데포짓이 있고, 그리고 이 집에 스탬 듀티가 있잖아요. 스탬 듀티가 5.5%면 예를 들면 70만 불짜리 집을 산다. 그러면은 약 5% 정도, 35,000불의 인지세. 그러니까 내가 5%, 70만 불의 집을 사면 35,000불이 일단 5%가 있는 거잖아요. 내 통장에 35,000불이 있어. 거기다가 인지세가 또 35,000불. 그래서 한 7만 불 정도가 통장에 있어. 그러면 요거를 신청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지역이 굉장히 광범위해요. 또 그 정말 막 진짜 단대농, 막 저기 진롱까지. 그러니까 진롱, 뭐 동쪽으로는 더 끝에, 뭐 나라웨런, 뭐 이런 데까지. 그러니까 광범위한 지역까지는 90만 불. 90만 그리고 불. 리지널은 아주 듣도 보도 못한 약간 시골일 거예요, 아마.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 링크를 보낼 거예요. 정부 홈페이지 링크를 달 건데, 거기 들어가면 지역을 쭉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메트로폴리탄 90만 불, 그러니까 집값에 90만 불에서 1불만 넘어도 안 됩니다. 그쵸. 이 펀드는 가져갈 수가 없고요.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자면 스탬 듀티가 무료가 되는 건 60 이하고. 그죠. 그러면 제가 뭐 예를 들어 시티에 있는 아파트를 산다. 60만 불짜리 뭐 원베드 원스터디 뭐 이런 거. 네네. 뭐 그런 걸 이제 뭐 신축을 산다고 했을 네네네. 때, 그러면은 저는 뭐 거의 5%만 있어도 스탬 듀티는 안 내도 되잖아요. 그죠, 첫 그죠, 바이오면은. 네. 그러면 5% 뭐 60만 불짜리면은 대충 뭐 한 뭐 2, 3만 불만 있어도 거의 살 수 있다는 거네요. 그죠. 왜냐면 이게 퍼스트 홈바이어 보너스는 보너스대로 받고, 빅토리아 정부 홈바이어 펀드는 펀드대로 받을 수 있어요. 중복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융자가 나와야 되고. 그쵸?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그 메트로폴리탄에 90만 불대 집을 산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범위가 낮아질 수가 있죠. 왜냐면 살 수 있는 집의 한계가 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게 한정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일단은 요거 또 펀드가 대출을 일단 하잖아요. 대부분 대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대출 은행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커먼웰스에 계시는 이재호 씨가 저희한테 이제 연락을 준 거죠. 왜냐면 이재호 씨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분한테 이제 저희가 연락처 나갈 거예요. 그럼 요 분한테 이제 상담을 하시면, 아주 그 대출에 관련된. 그래서 대출 승인이 나면
그 펀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출 승인이 안 나면 이 펀드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거예요. 대출 승인과 함께. 그러면은 정리해보자면은 융자만 나올 능력만 된다면 65만 불짜리 예를 들면은 그죠. 정부가 지원해주면 한 50만 불 정도만 있으면 50만 불도 아니네요. 그 정도의 융자만 나온다면 제가 3만 불 갖고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거네요. 그죠. 융자를 근데 이제 약간 대출을 받을 때 네. 이게 그게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연봉의 기준이 있어요. 왜냐면 융자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보잖아요. 그럼 연봉이 요새 이자율이 얼마나 높아요. 그쵸. 연봉이 높아야 되잖아요. 이만큼의 융자를 받으려면. 그죠? 그래서 싱글인 경우는 13만 불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연봉이. 그리고 그 커플이야. 커플이면 둘이 합쳐서 한 20만 불 정도까지는 이걸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상 받는 분들은 그 이상 버는 분들은 이 펀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너네 돈 많이 버는데 뭘 이걸 또 빌려가니 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그래서 요거는 연봉의 제한이 있다. 그리고 영주권자 이상이어야 됩니다. 영주권자, 그다음에 시민권자, 뉴질랜드 영주권자 안 되고 뉴질랜드 시민권자까지는 가능해요. 너무 좋은데요? 25%를 근데 언제까지예요? 이게 원래 이게 제가 알기로 이게 없어질 거예요. 이게 사실은 2년 전에 나왔다가 계속 있긴 한데 조금 바뀌었어요. 내용이 조금 바뀌고 그래도 계속 있긴 한데 이게 내년에 끝날 거예요. 내년 6월쯤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 6월에 끝나면 얼마나 웨이팅이 많아지겠어요. 지금은 신청하면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청하면 2주면 나왔대요. 네, 어프로브가 2주면 나왔는데 지금 이제 몰리는 거예요. 곧 끝나가기 직전이고.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알게 된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 원래 나온 지 좀 됐는데. 그 제가 우리가 세미나 할 때도 한번 얘기했었고 한 번씩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이걸 잘 못 찾아 먹었어. 이게 제가 고객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고객분들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좀 듣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좀 퐁당퐁당 하다가 듣다 보면은 조금 와전되는 것도 있고 이게 자기가 찾아봐야 돼. 맞아. 자기가 찾아보거나 사이트에 딱 있는데 정부 사이트에 딱 있는데. 그리고 이제 부동산 전문가 분들이나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대출 융자 브로커들 있잖아요. 대출 상담자가 가능한 게 아니라 자, 은행이 총 메이저 딱 네 뱅크를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커먼웰스, 그 다음에 벤디고 뱅크, 그 다음에 비즈니스 오스트레일리아, 뱅크 오브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딱 네 군데로 지정을 해서 요 은행에서만 요 상담이 가능하고 여기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이 펀드를 신청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한국 분들을 찾은 거죠. 이재호 씨, 커먼웰스에 이재호 씨가 그래서 이재호 씨한테 연락을 주면 저희가 연락처 나가니까 그분한테 상담을 먼저 받고 진행이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빨리 서두르는 게 좋다. 왜냐면은 웨이팅 리스트가 점점 많아지면 이 승인 기간이 길어져요. 대출 준비하는데도 2, 3개월 걸리잖아요. 근데 이게 내년 6월에 끝나니까 빨리 서둘렀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도 말씀하셨잖아요. 호주 부동산 TV 모니카를 보고 오면은 조금 더 잘해주실. 전 신경 많이 써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왜냐면 또 이제 여기 또 다 연결돼 있는 그런 거니까. 맞아요. 그렇죠? 이 교민사회가 좁으니까 다 그렇죠? 연결돼 있어서. 그러면은 정부에서 25%를 빌려줬으니까 뭐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갚아야 되는 돈이긴 하죠. 그럼 언제까지 갚아야 돼요? 일단은 정부에서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정부의 지분이 25%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어떤 분들은 중간에 팔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30년 내내 평생 집으로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평생 집으로 30년을 대출을 다 갚았어. 그러면 이제 정부한테 돈을 돌려줘야 돼. 25%의 지분을. 그죠? 그러면은 이익과 함께 돌려줘야 되잖아요. 30년 끝나고 2달 안에 주면 돼요. 네, 그래서 60일의 기간을 더 줘요. 네, 그래서 팔던지 아니면은 어떻게 하던지 어떤 방법으로든 25% 플러스 이익금을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 중간에 팔아서 갚겠다 하면은 팔아서 갚는 거는 자유롭습니다. 자유롭고 근데 1년 안에, 2년 안에 팔 수도 있죠. 사자마자. 1년, 펀드 받고 1년 안에, 2년 안에 팔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감사가 들어가요. 네, 그래서 그 돈을 빌려준 은행에서 요거는 체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까다롭대요. 그래서 너무 사자마자 바로 갚아버리는 거는 정부도 내가 투자를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돈 빼라 그러면 기분이 나쁠 수 있죠. 그래서 한 1, 2년 정도는 조금 시간이 좀 까다롭다. 들어보니까 그러면은 정부가 이 돈을 25%를 빌려준다는 건데
그럼 그만큼 정부가 굉장히 집에 자신이 있다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빅토리아 정부가 얼마나 집값에 음. 자신감이 그러니까 있으면 25%. 공짜로 25%를 만약 야, 집 사, 깎이면은, 집 사 예. 이거잖아. 그러면 그 25% 맞아. 많이 깎인다면 어떻게? 집값이 그러니까. 깎인다고 생각을 절대 안 한다면, 빌려주겠죠. 이렇게 정부가 또 이 똑똑한 사람들만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와, 음. 집값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그치, 그런 말도 되죠.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래서 25%를 공짜로 빌릴 수 있으니까 내가 집이 돈이 별로 없어도 집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분들 있어. 대출 능력이 얼마 안 돼. 예를 들면 내 연봉이 너무 낮아요. 연봉이 너무 낮아. 나는 연봉이 10만 불도 안 되는데 난 집을 너무 사고 싶은데 이거를 너무 하고 싶은데 근데 제가 모아놓은 돈이 있어. 모아놓은 돈이 그래도 한 30만 불 정도 있는 거야. 근데 융자를 그럼 적게 하잖아요. 적게 하고도 이게 되느냐? 됩니다. 네. 그렇구나. 내가 열심히 모아놨어. 네, 그리고 융자가 내가 도저히 안 나와. 네. 그래서 나는 막 어떤 분들은 60만 불을 막 빌려야 되는데 이분은 융자가 뭐 한 40만 불밖에 안 나와. 그럼 자기 데포짓 더 추가해서 정부한테 나머지 25%를 빌려달라 해도 됩니다. 이야, 그러면은 25%에 대한 이자는 안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안 그럼 나가요. 무이자죠? 그죠? 뭐 정부에서 빌려준, 무이자로 그죠, 그죠. 빌려주는 내가 거죠. 빌린 조금의 융자만 내면 되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죠. 렌트비보다 어쨌든 싼 야, 거고. 그렇게 치면 어떻게 보면은 집값, 그러니까 원베드를 살 수 있는 돈으로 투베드를 살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좋은, 아주 좋은 펀드니까 우리가 또 활용을 하면 또 나라에서 해준다는데 또 찾아 먹어야죠. 그쵸. 예, 예. 그리고 이것도 좀 얘기하면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알기로는 아파트 같은 경우가 좀 하우스나 타운하우스보다는 이제 오르는 가격이 좀 더디잖아요. 네, 그거는 맞아요. 뭐 팩트긴 하지 네, 아직까지는. 네. 그렇단 말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25% 벌려서 산다. 네. 그러면은 조금 더 마음이 뭐 올랐을 때 만약에 올랐을 때는 이제 정부한테 그 오른 가격을 아까 또 줘야 줘야 되니까. 된다고 네. 하니까 아파트에 샀으면은 그래도 이제 그런 느낌도 있겠네요. 이제 그 억울하지 않은 느낌이랄까? 그쵸, 그쵸, 그쵸. 그럴 수. 왜냐면 아파트 임대를 하려면 얼마나 비싸요. 그러니까요. 임대비가 비싸잖아요. 근데 내가 아파트에서 하는데 이 좋은 걸 누리는데 25% 공짜로 빌려주고 나는 이자를 얼마 안 그러니까. 내고. 예. 예, 뭐 이자율이 그렇게 살 수 싸지기도 있죠. 하고. 그리고 와, 원베도 살 걸 투베도 살 수 있고 좋다. 이거 너무 투베도 살 좋은데요? 거 쓰리베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 펀드가 있으니까 지금 아직 어베일러블하고 내년 6월에 끝나니까 웨이팅 리스트 길어지기 전에 빨리빨리 신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궁금한데 오프 더 플랜 되나요? 오프 더 플랜은 세틀 기간에 맞춰서 돈이 나가는 거라 세틀 기간이 그 오프 더 플랜 세틀 기간과 안 맞으면 안 될 것 그렇겠네. 같아요. 예. 예. 근데 만약에 오프 더 플랜 계약서인데 뭐 음. 이렇게 그 지금 완공 이미 됐고 이런 거는 되죠. 이건 조금 더 알아봐야 하겠네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뭐. 레노베이션 할 수도 있죠. 그치. 집에 레노베이션을 했어. 그래서 내가 70만 불짜리 집을 샀고 정부 보조 25%를 받았는데 내가 레노베이션을 해서 내 돈을 투자했단 말이야. 집의 밸류가 올랐어. 집의 밸류가 올랐는데 이건 내 돈 투자해서 내가 밸류를 올렸는데 정부한테 나눠주기 아깝잖아. 그치. 예.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서 팔았는데 잘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얘기할 수가 있어. 야, 근데 내가 레노베이션을 10만 불을 들여서 해서 이 밸류가 이만큼 올라간 건데, 그거를 얘기하면 정부에서 사람을 보내서 이 그걸 부분은? 체크를 한답니다. 그래서 처음에 샀을 때와 레노를 했을 때 그 차이를 계산을 해서 좀 덜 받는지 한대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데, 뭐 정부에서 사람을 보냈으면 뭐 본인들 유리한 쪽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리즈너블하게 한대요. 네, 그것도 참고로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당연한 질문이겠지만 제 이름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본인 이름 되는 정부 거죠? 이름, 정부 지분이 들어가긴 지분이 하죠. 들어가긴 네, 하지만 지분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제 이름으로 사는 제 이름으로 거긴 사는 하죠. 거죠. 네. 나중에 팔 때도 네.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정부라는 은행에서 25% 그냥 공짜 돈 쉽게 빌려줬다라고 생각하면 생각하시면 될 좋겠다. 것 같아요. 예, 사람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는 네. 생각이 있는데 그냥 진짜 쉽게 생각해서 내가 융자가 만약에 뭐 한 40만 불 나올 그 되고 그 은행에 얘기했을 때 은행에서 융자가 한 40만 불 나오고 나는 한 뭐 3만 불 정도 지금 돈이 있다. 그럼 거의 한 60몇만 불짜리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융자 대출 승인만 나올 수 있으면 영주권자 되는 거죠. 네, 그죠. 그러면은 이거 하실 분들 많잖아. 갑자기 떠오르는 분들 많잖아. 많아요. 지금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생각보다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 마지막 기회인데 이거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네, 이거 놓치지 마시고 맞아요. 이 뭐든지 본인 생각했을 때 위치 좋고 학군 좋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든지 이제 한번 이
넣어보는 것도. 그래서 처음에 융자 우리 커머웨스 이재우님이랑 한번 대화를 해보고 융자가 상담 한번 나오는지 해보시고. 네, 상담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네, 꼭 되는지 안 이제 되는지 말씀하실 때 호주부동산 TV 모니카를 보고 왔는데요라고 하시면 조금 더 더 친절하게 저 잘해주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이번에 또 미팅했을 때 그 얘기도 좀 했잖아요. 저희 쪽 이제 동에서 오면은 조금 더 챙겨드릴 거냐면서. 맞아. 네. 챙겨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첫 집 구매자만 가능한 거예요? 아니요. 이게 빅토리아 펀드니까 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첫 집 구매자만 혜택이 있는 거 음, 아니냐. 옛날에 내가 집이 있었어. 근데 집을 팔았어. 그러니까 이게 투자용으로는 안 돼요. 내가 거주용이어야 돼. 거주용이어야 되고, 되는구나. 옛날에 집을 산 적이 있었고, 팔았고, 난 지금 집이 없고, 이런 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통장에 잔고 많아서 안 되겠네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장에 잔고 많아도 됩니다. 이거는 내가 연봉이 낮아서 융자는 많이 못 받지만 내가 좀 모아놓은 돈이 더 있고 나라에서 요만큼은 보태주면 나 집 살 수 있겠다. 이런 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정부 보조니까 돈 없는 사람 해주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한번 신청을 해보시면 예, 요거는 이제 상담을 이재호 씨랑 해보시면 알겠지만 예, 다양한 분들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한번 상담 받는 것도 진짜 예. 괜찮겠네요. 그러면 그럼 주정부 말고 연방 정부에서 지금 주는 다른 혜택은 없나요? 네, 있어요. 연방 정부에서는 이제 퍼스트 홈 개런터, 바이어 개런터가 있고 그 다음에 패밀리 홈 개런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거는 근데 대출 상담사도 가능해요. 꼭 아까 브로커들. 메이저 은행이 아니라 그치. 다른 은행들도 가능한데 이거는 이제 연방 정부에서 다 되는 건데 원래 퍼스트 홈 바이어는 다 있잖아요. 만불 받는 거. 그거는 원래 할 수 있고 가격이 맞으면. 근데 예를 들면 이거는 5%만 내가 데포짓이 딱 은행에 5%가 있어. 집값에 5% 있고 95%를 빌려줄 수 있게 정부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 너 95% 빌려줄 수 있어. 대신에 론 모기지 인슈런스 있잖아요. LMI를 안 낼 수 있게. 그게 인슈런스 그거 만불 정도 해요. 그거 하려면. 근데 그거를 안 내도 되게 정부에서 개런티하는 거 그래 너는 이거 신청해서 이거 할 수 있다. 근데 이것도 연봉 제한이 있어요. 싱글이면 12만 5천. 네. 커플이면 20만 불에 돼 있고 옛날에는 시민권자만 가능했어요. 영주권자는 안 줬어요. 근데 지금은 영주권자 되고 시민권자 되는데 요건 뉴질랜드 시민권자는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래서 영주권자, 시민권자. 그리고 패밀리 홈 개런티가 있어요. 이건 이제 싱글맘, 싱글 데디를 위한. 이거 한번 처음에 뉴스 나왔을 때 되게 시끌했어요. 2%만 있으면 집 살 수 있다. 약간 이런. 예. 진짜 이건 2%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고, 스탬 듀티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싱글맘, 싱글 데디잖아요. 요것도 영주권자, 시민권자여야지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자녀가 꼭 내가 데리고 살고 있어야 돼요. 자녀가 나랑 같이 살고 있는 거가 조건이 만족돼야 되고, 요거는 이제 연봉 제한이 12만 5천. 네, 연봉 제한 12만 5천이고, 그 다음에 아까 퍼스트 홈 개런티랑 패밀리 홈 개런티 둘 다 가격 제한이 있어요. 집값의 가격 제한. 80만 불 이상의 집은 안 돼요. 네, 리즈널은 뭐 더 싸게 60만 불인데, 보통 이제 멜번에서 봤을 때, 메트로폴리탄 요 지역에는 80만 불. 네. 그렇게까지밖에 안 돼. 근데 솔직히 말해서 융자를 이제 너무 많이 해야 되니까 좀 부담이 있긴 해요. 왜냐면 주긴 하는데 데포짓 이만큼 있어도 되는데 가능은 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융자가 나오면 예를 들어 아까 이자율이 너무 높잖아요 지금. 그러면 듣다 보니까 지금 아까 그 정부에서 25% 빌려주는 게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자율이 높아서 그래요. 그치. 이자율이 높아서 지금은 사실 주정부 펀드가 제일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자율이 낮아진다는 이 약간 신호일 수도 있는 게 내년 중순에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자율이 낮아지면 주정부보다는 이게 더 인기가 많은 게 내가 정부에 굳이 25%의 지분을 줄 이유가 없는 건데 완전 100% 내 집이고 이자율 낮아지면 95% 빌릴 수 있으면 빌리면 좋죠. 어차피 집값은 올라갈 건데.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근데 이제 또 아파트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집값이 보다는 이제 좀 잘 빌리는 게 좋고 누군가한테 무이자 할부로 빌릴 수 있는 게 그렇죠. 그게 또 이익일 수 있고 어쨌든 맞아 이자율이 사람마다 좀 다르긴 높아서 한데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그거네요. 그러니까 이건 항상 있긴 했었는데 이게 약간 근데 이런 정부 보조는 다 있지만 사람 잘 모르고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게 있고, 사실 저희 같은 에이전트한테 물어봐도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막 또 강력하게 뭐 하지는 뭐 잘 않아서 예, 모를 수 있는 분들이 많죠. 근데 요거는 대출 상담사하고도 상담이 가능하니까 예, 요거는 꼭 메이저 은행이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네, 그럼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네. 요약을 해보자면 이제 지금 빅토리아에서 빅토리아 펀드가 이제 25% 네. 25%가 정부에서 네. 무료로 빌려준다.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융자 승인이 난다는 가정하에 25%를 무료로 빌려주고 그다음에 지정된 은행만 가능하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는 예를 들어 65만 불 정도의 집을 산다고 하면은 스탬 듀티 안 내도 되잖아요. 맞아. 그럼 스탬 듀티도 이제 첫 집 구매면 안 내도 되잖아요. 그죠. 첫 집 구매면 스탬 듀티도 안 내고 그것도 세이브 되면서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주정부에서 만불 주는 거 있잖아요. 네. 첫 집 구매자들한테. 네. 그것도 그것도 받을 수 받고. 있고 야 그러면은 3만 한 얼마만 있어도 그죠. 내가 지금 세이브된 게 3만 얼마만 있고 융자만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정부가 무료로 돈 빌려주니까 맞아. 와 지금 집 사기 진짜 좋은 타이밍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기 전에 이게 네. 대출 승인 이거 받으려 그러면 그래도 한두 달은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요새 좀 더 길어질 거예요. 3달, 4달. 그치. 네, 근데 없어지기 임박해서 신청이 들어가면 나는 승인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빨리빨리 서둘러야 돼. 해야겠다. 빨리 서둘러야 빨리. 돼. 이건 곧 없어지니까. 네. 네. 그리고 퍼스트홈 바이어하고 패밀리 홈은 계속 있을 예정입니다. 음. 계속해서 있을 예정이고, 요거는 이자율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좋은 거죠. 네. 그치. 요거 지금 주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건 이자율이 높으니까 지금 이제 이게 가장 이제 지금은. 떠오르는 맞아. 지금은 지금은 좀 이게 더 낫다. 오케이. 네. 아, 왜냐면 굉장히 좋네요. 싱글맘이 95% 융자를 빌려서 그거를 그러니까 갚는다고 그거는 생각하면 사실 연봉 제한은 꽤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그냥 연봉으로는 그냥 일반적으로 대출이 나와요. 네. 네, 대출이 지금 못 나오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 정도 연봉이면. 어우 설명 깔끔하고 아, 좋은데요? 그래요? 예, 잘 감사합니다. 배우는 것 같아. 예, 아무튼 오늘 이렇게 예. 이게 정부 보조 하는 그런 펀드가 있어서 간단하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그 한국 커머스에 일하시는 분 이제 같이 이제 명함 나갈 네, 거고요. 맞아요. 뭐 저희한테도 연락 주시면 이제 당연히 무료로 친절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상담을 다 도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영상이 즐거우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 설정. 감사합니다. 부동산 파트너